260억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 정도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90억 투수는 1군에서 말소됐고 80억 포수는 2군에서 무안타로 침묵하고 있죠. 시즌 초반만 해도 다승 선두에 타율 3할을 넘기던 두 선수는 이제 구단과 팬들에게 짐이 됐습니다. 게다가 각각 50억, 40억 계약을 맺은 노진혁과 한현희 역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더는 참지 않았는데요. 몇 년째 똑같은 얘기, 자기 공을 못 믿는다라는 날카로운 한마디는 박세웅을 향했고 유강남은 2군 수비조차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 롯데는 이제 이들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박세웅을 제외한 FA 3인방의 계약이 끝나는 해가 오면 이들의 유니폼에 롯데라는 이름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충격적인 몰락의 끝에 다다른 260억 4인방의 심각한 현실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내부 상황에 대해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170억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롯데는 박세웅을 1군에서 전격 말소했는데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조치였죠. 올 시즌 초반만 해도 박세웅은 8승 1패, 다승 1위를 달리며 완전히 부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평균 자책점은 8.67까지 치솟았죠. 특히 6월 들어서는 평균 자책점 11.3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던 김태형 감독은 박세웅을 1군에서 내렸는데요. 경기력뿐 아니라 멘탈 문제까지 지적했죠. 김태형 감독은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자기 공을 못 믿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150km의 직구를 던지고도 얻어맞는 이유는 결국 자신감 부족이라는 것이죠. 경기 도중 불안한 표정, 슬라이더 활용 미숙, 결정구에 대한 확신 부족은 모두 박세웅의 현재를 설명하는 장면들입니다. 단연 계약의 3년차, 팀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죠. 박세웅을 대신해 콜업된 선수는 선발 자원이 아닌 불펜 좌완 홍민기였습니다. 구단조차 박세웅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결정을 못한 상황인데요.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용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뜻이죠. 결국 박세웅은 올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이닝 소화용 역할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에이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퍼포먼스, 그것이 지금 박세웅이 서 있는 자리죠. 유강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80억이라는 FA 계약으로 영입된 그가 이제는 2군에서조차 존재감을 잃고 있죠.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유강남은 분명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3, 4월 타율 3할 오픈 8리 2홈런 13타점으로 롯데의 초반 상승세를 이끌었죠. 하지만 5월부터 방망이는 완전히 식었는데요. 타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6월에는 5경기에서 장타 없이 타율 1할 8푼 8리에 그쳤습니다. 수비에서도 문제는 드러났는데요. 도루저 지율 8.6%, 리드미스, 블로킹 실책까지 겹치며 김태형 감독의 신뢰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1군에서 말소됐고 11일 퓨처스리그 복귀전에서는 4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침묵했죠. 경기 내용은 더욱 실망스러웠는데요. 말루 찬스에서는 우익수 플라이, 득점권 기회에선 이루수 직선타. 방망이로도 수비로도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유강남보다 나승엽이 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유강남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욱이 유강남은 시즌 중 수비 도중 손성빈에게 마스크를 넘기고 교체된 바 있는데요. 주전 포수라는 상징성마저 잃고 있는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유강남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럴 거면 왜 80억을 줬나? 타격도 수비도 못하는 포수는 팀의 독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A 3년차 계약은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고 구단은 그의 부활을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죠. 결국 계약이 끝나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세웅의 부진은 확실히 실망스럽지만 그가 당장 팀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결정적인 실패로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 다승 1위까지 올랐고 구속과 구위 자체에는 여전히 기대할 만한 요소가 남아있죠. 일시적인 밸런스 붕괴, 멘탈 이슈에 따른 슬럼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롯데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박세웅이 아닌 다른 FA 자원들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같은 해 FA 계약으로 입단했던 유강남은 앞서
언급했듯 타격과 수비 양쪽 모두에서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팀 내 위계조차 잃어버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유격수 노진혁은 사실상 1군뿐 아니라 2군에서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죠.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부상 혹은 구체적 설명 없이 이탈한 채 2군 경기에서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FA 계약 당시 수비 안정감을 더해줄 베테랑 유격수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실전 감각 부족, 젊은 내야 자원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모습은 노진혁의 롯데 내 입지를 사실상 소멸시킨 상황이죠. 또 다른 2023년 FA 영입자 한현희 역시 팀 전력에 아무런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 입단 초기만 해도 불펜에서 롱릴리프, 선발까지 모두 가능한 카드로 평가받았지만 실상은 한 시즌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번번이 부상, 부진, 전력 외로 빠졌죠. 2025 시즌 들어서는 1군 등판 기회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2군 성적조차 눈에 띄지 않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빠른 볼의 위력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제구는 더 불안정해졌으며 이닝 소화 능력도 크게 저하된 상태인데요. 더 이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평가가 내부적으로도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박세웅은 오히려 가장 덜 실패한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군에서 8승을 기록했고 시즌 중 반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유강남은 6월 들어 타율과 수비에서 동반부진, 노진혁은 사실상 실전 무대에서 사라졌고 한현희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팀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수백억 원을 들여 FA 3명을 데려왔지만 이들 모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죠. FA 영입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부족한 퍼즐을 채워 단기간에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 하지만 롯데의 최근 FA 전략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베테랑 중심으로 전력을 보강하려 했지만 정작 시즌이 진행되면서 젊은 자원들의 약진과 대비되어 더 큰 실망을 안긴 모양새죠. 이제 롯데는 본격적인 세대 교체와 체질 개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90억, 80억, 50억, 돈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팀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지금 그 대답은 꽤 분명해지고 있죠. 결국 롯데는 이번 시즌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름값으로 구단을 이끌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FA 계약이라는 것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오히려 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롯데는 단순히 경기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구단의 철학과 방향성까지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박세웅,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믿고 기다리는 자산이 아니라 정리와 결단의 대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